자, 지난 시간에는 만성 피로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. 오늘은 이제 알레르기 비염 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 한의학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일단 이 알레르기 비염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양방 의원이든 아니면 한의원이든 이렇게 내원을 하시는 그런 어떤 이런 질환이거든요. 그래서 환절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이렇게 좀 가을 겨울철에 많이 이렇게 이제 이런 불편함을 좀 호소를 하시죠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성인에서는 한 10에서 30%, 어린이에서는 한 40% 아주 상당히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아주 흔한 만성 질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일단 뭐 생리학적인 뭐 병리학적인 그런 어떤 이제 이 병의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비점막에 있는 비만 세포 마스트 셀에서 그 이제 IgE라고 하는 이제 염증 반응, 이 염증 반응을 이제 매개하는 이런 이제 이 이뮤노글로불린과 그 다음에 항원이 서로 결합해서 이런 또 화학적 매개 물질로 인해 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우리 몸을 스스로 이렇게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면역 반응이지만 이게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비염의 3대 주 증상은 맑은 콧물, 재채기, 코막힘 이 중에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의심을 가능하고 주로 이런 알레르기 비염은 뭐 이런 그 증상이 정말 심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뭐 동반한 어떤 그 증상이 밑에도 보시면은 뭐 눈이나 코의 소양감, 뭐 후각 감퇴, 두통, 청력 장애 이런 어떤 아주 심한 증상들이 동반되지 않는 한 그냥 일단 이제 뭐 비경이나 아니면은 증상만 가지고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어떤 질환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 상병 코드도 뭐 화분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, 뭐 기타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, 뭐 기타 알레르기 비염, 상세불면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네 가지 코드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진단을 받으실 텐데요. 한의학적으로도 이런 어떤 그 이 알레르기 비염에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용어들이 있었거든요. 뭐 비분, 그러니까 비구, 뭐 비체 전부 다 뭔가 이렇게 코가 가렵고 맑은 콧물이 나면서 재채기를 하는 이런 어떤 증상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단어들입니다. 비양, 뭐 구수, 비체, 뭐 비류청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채기를 하거나 아니면 코에서 맑은 콧물이 나오거나 이런 코막힘 증상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거든요.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어떤 알레르기 비염이 되어 가지고 뭐 다른 이 변증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대표적인 변증이었던 그 방법 하나를 가지고 오면요, 뭐 외관 풍한, 뭐 비폐 기역, 비위습별, 신기 부족, 그래서 주로 폐계, 비계, 신계, 그러니까 뭐 호흡기뿐만 아니라 소화기계 그리고 인체 근본 인체의 어떤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외관 풍한으로 변증이 되었을 때는 소총룡탕, 갈근탕, 이 소총룡탕, 갈근탕이라고 이렇게 제가 붉은색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제 그 한약 제조 중에서도 보험 이제 급여가 되는 그런 제재들이 있는데요.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처방들은 제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특히 소총룡탕 같은 경우에는 이 임상 진료 지침에서도 거의 제일 위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처방이고요.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도 많이 처방을 하고 그리고 효과도 괜찮은 그런 어떤 약물입니다. 다만 장기간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이렇게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복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단 증상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이제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소총룡탕의 작용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작용을 해서 거의 뭐 어떤 대증요법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어떤 처방인 것 같거든요. 그리고
그다음에 뭐 비폐기허에 뭐 이제 온폐지류단, 맹문동탕 이런 처방들이 있지만 이제 보중익기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험 처방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. 이 보중익기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이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좀 장기간 길어진다든지 뭔가 어떤 체질적으로 뭔가 허증을 동반하고 있다든지 이런 개념에서 이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. 비위스별로서 현계연교탕, 뭐 갈근해기탕, 천비탕 이런 어떤 처방들이 있습니다. 현기연교탕 같은 경우에도 보험 처방으로 있는 그 한약 제조로 있는 그런 어떤 처방이 되고요. 이건 신기 부족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육미지왕탕을 쓸 수 있는 그런 변증 유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약물 복용 이외에도 이런 이제 이제 그 한의사 분들의 어떤 그 이제 뭐 처방의 어떤 방법에 따라 가지고 뭐 한약을 비점막에 도포하거나 아니면 뭐 주입하거나 이런 외치법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. 침구요법이나 아니면 매선요법, 그다음에 비강내 광치료 이런 어떤 부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뭐 한의학적으로도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그런 어떤 질환군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짚어봤습니다. 이렇게 일단 진료 지침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또 각 질환에 대해 가지고 또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택지 하나를 한 가지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에 뭐 항히스타민, 그다음에 뭐 에페드린이나 아니면 슈도에페드린과 같은 그런 어떤 약물들, 그런 어떤 신약만 또는 약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한의학적인 치료법들도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둘 중에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방법이 안 되었을 때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내과적인 질환에 있어 가지고 또 양방적인 내과가 있고 한방적인 내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양방적으로 내과적인 질환에 접근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한방적인 어떤 이제 관점에서 내과적인 질환에 접근을 하는 것과 이 두 개에서 여러분들께서 두 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셔서 조금 더 나에게 이로운 방법을 선택을 하신다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, 건강이 조금 위협을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더 생기는 그런 어떤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